이게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있더라고. 예를 들면은 뭐 5층짜리 수업을 듣는 건물인데 뭐 1층에 올라갈 때는 경사로가 있는데 그 경사로도 사실 기준이 있더라고요. 몇 도 이렇게. 예. 그 기준도 미달을 하지만 일단 올라간 다음부터는 1층에서 뭐 2층, 뭐 3층 이렇게 이동하기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그건 이제 좀 복잡한 문제인데 네. 일단 우리나라 건축법은 의무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5층 이하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경우는 그러니까 사치시설이라고 해서 네. 세금이 오히려 더 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안 하죠. 이제 뭐 에너지 절약 차원도 있고 뭐 걸어다니는 게 좋다 이래갖고 6층 이상부터 엘리베이터 의무사항이죠. 그래서 5층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그런다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다면 네. 사실상은 경사로나 그 학생, 사실 장애 학생도 어떻게든 교육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사로라든지 계단에 리프트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는 이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5층 이하 건물도 해야 되는 건데 학교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죠.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네. 사실상 건물 이용이 좀 불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언이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네. 예. 근데 사실 학교나 지금 예를 들면 교육권에 관련돼서는 대학교라든지 네. 중고등학교나 또는 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뭐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좀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그 소급입법 적용 금지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네. 그 법이 만들어진 시점으로부터 그 이전의 것은 소급 적용을 안 해요. 네. 왜냐면 그 당시에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을 지킨 것으로 법을 지킨 걸로 보는 거죠. 아니 이게 다 소급 적용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지금의 법이 유야무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법은 소급 적용을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건물에 대한 것이 만들어진 게 그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인데 이거는 9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98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그러면 그 이전 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킨 걸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 생긴 법의 적용을 안 받아요. 네. 학교 건물도 대부분 다 97년, 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죠. 그래서 그 새로 생긴 편의시설에 관련된 법을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다만 언제 적용을 받느냐? 그 건물이 증축, 대축, 신축될 경우에는. 근데 증축이라는 건 이제 그것도 건축법상의 용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증축이 아니라 상식적인 증축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증축. 그 뭐냐면 평수를 넓힌다든가 층수를 올린다든가 건축법에서 이건 증축이야라고 인정되는 할 때 그때는 그 해당 건물에 해당되는 편의시설을 다 갖춰야 돼요. 아까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의 캠퍼스 건물들은 97년 이전의 건물이고 증축을 안 한단 말이죠. 그 다음 이제 대축인데 대축에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인테리어나 이런 건 리모델링은 대축이 안 들어가요. 건물에 보면 여러분 그 기둥이 있죠. 기둥들 사이에 벽이 있어요. 근데 벽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력벽이라고 해서 건물과 연결된 벽이 있고 하나는 가벽이 있어요. 가벽은 뭐냐면 우리가 부실 수 있는 벽들이에요. 여러분 그 아파트들도 베란다 옆집과 옆집 사이 베란다 벽은 가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비상시에 옆집 부시고 들어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은 가벽인데 내력벽이라는 건 부실 수가 없는 벽이에요. 그걸 부시게 되면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벽이죠. 그래서 그건 함부로 못 부시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벽에다 못질하면 어떤 데 못이 뿡 들어가고 어떤 데 안 들어가죠. 못이 쉽게 들어가는 건 가벽이고 못이 안 들어가는 건 내력벽인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으로 대축, 건물을 고친다라고 하는 건 이 내력벽을 손을 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만 그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안전기준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편의시설을 옛날 건물에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신축은 당연한 거고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원래 이 건물은 오피스 건물이었단 말이죠. 상업용, 사무용이거든요. 이거를 교육용으로 바꿔요. 그럼 용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건축법상으로. 그 경우에는 또 편의시설을 갖춰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 건물은 그 세 가지 해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축은 가끔 있어요. 그 경우에는 다 해요. 근데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을 안 받는데 문제는 그러면 법 적용을 안 받는다고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사회 인식 수준인데
예를 들면 우리 가끔 그런 기사를 봐요. 뭐 미국의 모 대학에 장애인하면 입학하려고 했더니 학교를 다 바꿨더라. 네.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미국의 ADA법이라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하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다 해야 돼요. 네. 요구하면. 그 법 때문에 그러는 거고, 두 번째는 사회 인식이 당연히 학교의 책임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는 학생이 입학하면 우리가 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는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학생이 입학하면 우리한테 이것을 요구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인식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 우리나라는 예산을 가장 중요시해요. 어째 돈이 든단 말이죠.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가 학생 한 명이 1년에 내는 입학금이 얼마다. 그건 4년 동안 얼마를 내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하나를 만든다. 치하 가장 조금 내는 1억에서 2억, 3억 든단 말이죠. 그러면 학생이 내는 등록금보다 더 비싸죠.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의 책임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학생 한 명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학생 한 명만 이용하느냐? 여러분 엘리베이터 계단이 있으면 누가 뭘 더 이용해요? 당연히 엘리베이터 이용하죠. 제가 가끔 학교에 강의하러 가는데 특강이나 이런 거 가면 학생들이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제가 못하고 못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올라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학생이 올라가느라고 제가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편한 걸 다 좋아한단 말이죠.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 교수님들 늙어요. 그럼 다 엘리베이터 이용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장애인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학생 한 명만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사는 뭐냐, 개인의 책임이잖아요. 네.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게 우리나라의 장애의 정의예요. 장애인복지법상에 당연히 개인의 책임이니까 문제 해결도 개인이 해야 돼요. 그럼 학교는 책임이 없죠. 그래서 그 문제를 스스로 네가 봉사를 받든가 노력을 하든가 극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퍼스 라이프가 어려워지면, 저도 대학 다닐 때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또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 친구들 도움받아 다녔고, 나중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는 많이 생겼죠.